안녕하세요. 생활수리팀 곽순혜입니다. 이제 수지요법을 하실 때 손에 여러 가지 자극기구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 자극기구는 종류도 많지만 또 그 자극기구를 활용하실 때는 질병의 상태나 그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기구의 종류는 앞으로 또 여기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이 쉽게 집에서 쓰실 수 있고 또 효과적인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요법 하면 우선 그 발달이 침부터니까 침을 빼놓으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수지침과 또 조그만 침습하지 않는 피내로 들어가지 않는 압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박 자극하는 기구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친숙한 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주 종류가 되겠고요. 이것은 모두 실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뜸은 물론 쑥으로 만들었겠죠.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을 활용하실 때 어떨 때 침을 놓고 어떤 때 뜸을 하고 어떤 때 압봉을 써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침은 대략적으로 아주 그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질병이 많이 악화됐을 때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뜸은 원기가 허약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병일 때 또 수족이 너무 냉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쓰시게 되겠죠. 압봉은 사실은 침의 불편함을 모두 없앤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침은 아무리 작더라도 놓을 때 좀 따끔하고 아프시겠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독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면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구입니다. 자, 이런 기구들도 어떻게 쓰는지 잘 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기구 외에 응급처치 때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당황하는 것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죠. 이럴 때 쓰는 사열침이 있습니다. 이 사열침도 또한 어떻게 쓰는 건지 전부 말씀드리면서 기타 여러 가지 발전된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수지침도 침수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것이고 또 침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침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침을 놓으실 때는 침과 또 침을 쓰는 이제 침관이 필요하겠고요. 또 침을 놓을 때 어느 자리인가를 찾는 그 앞진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몸에서는 그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침을 놓으시면 되지만 수지요법에서는 몸이 아프면 손 안에, 손이 인체니까 손 안에 인체가 들어있어서 그 손 안에서 그 아픈 점, 상응 부위에서 아픈 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기구를 앞진기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세 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가는 침을 쓰게 되겠고요. 이런 침을 침관에 넣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관에다가 침을 넣으실 때는 이게 이제 침관이 되겠는데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지요. 이런 침관에다가 침을 넣으실 때는 침관을 어떻게 잡으시느냐면 침관에 머리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기둥에다 이렇게 대십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잡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이 남게 되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침관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에다가 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침을 실제로 놓으실 때는 두 번째 손가락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움직이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같이 따라서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요. 이 침관에다가 이 작은 침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자세에서 이렇게 침관을 눕혀서 보면 밑에 조그만 구멍, 동그란 원이 하나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작은 침을 집어 넣으시는데 침을 집어 넣으실 때는
침의 가는 쪽 부분은 물론 피내에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쪽 부분이 아니라 침의 굵은 쪽 부분을 먼저 여기 구멍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침의 가는 쪽은 손을 아무리 깨끗이 소독했다 하더라도 만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침을 우선 집어넣는 걸 보면 이 굵은 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침이 완전히 집어 들어가도록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똑바로 세우시면 침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침을 어떻게 하면 침이 나오겠어요?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놓으시면 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침을 놓아야 될 부분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신 다음에 삐뚤어 세우지 마시고 똑바로 세우셔서 약간 피부를 누르는 듯한, 꼭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분으로만 약간 누르는 듯한 직각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 손을 두 번만 살짝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이 똑바로 침관을 들어 올리면 침이 보시는 바와 같이 꽂혀 있게 됩니다. 자, 이 침을 놓으실 때 저는 지금 침과 침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놨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해주셔야 될 것은 침을 놓기 전에 침을 맞을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의 손을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알코올 스펀지를 잘 준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스펀지 준비해 두셨다가 알코올 스펀지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는데 한쪽 방향으로 닦아 내리시는 게 더 좋겠지요. 이렇게 내리시는데 요즘에는 이 알코올 스펀지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다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없으시면은 스펀지는 스펀지대로 또는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이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앞도 닦고 또 뒷면도 닦아서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앞에 한번 쓴 거는 버리시고 또 뒷면을 다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뒷면은 뒷면도 이렇게 닦으시는데 보통 맞는 사람은 손을 안 닦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맞는 사람만 소독을 해주고 놓는 사람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침 놓으실 분들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만지기 때문에 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소독을 했으면 또 이쪽 손도 또 깨끗하게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앞뒤로 소독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하신 대로 다시 침관을 하나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자세에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하나 꺼내서 침 굵은 쪽이 침관의 구멍 안에 먼저 들어가도록, 이때 침을 집어넣을 때 이런 상태에서 침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다가 이렇게 손을 낀 상태에서 침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똑바로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내가 놓아야 될 장소로 가져가서 이동을 해서 정확한 자리에 직각으로 침관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을 두 번째 손가락을 침관에서 살짝 두 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세워 놓으시면은, 똑바로 침관을 들어 올리시면은 침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침을 얼마나 넣는가, 깊이를 얼마나 넣는가, 두 번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침은 피내에 1 내지 2mm가 들어가도록 자입을 하시는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으신 것은 이 침관에 이미 여기 장치에 1 내지 2mm만 들어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 번만 살짝 내려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침관에는 침을 하나씩만 넣으셔야 됩니다. 침을 놓으시다가 갑자기 침관이 작동을 안 하면 이것은 침관 안에 침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작동을 안 할 때는 이 침관과 침관을 이렇게 앞뒤를 마주 잡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선가 이음새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열리면 이렇게 해보면은 이 침이 그 2개가 여기 대롱대롱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걸 떼고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이 1개 이상 들어가면 침관이 작동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운데를 풀어서 이렇게 침을 빼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실 때 침관을 풀을 때 간혹 침관 머리, 침도 여기를 비트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손으로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잘못 건드시면 침관이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이 그 2개의 조절나사 사이에 1mm 정도의 틈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쳤을 때 1 내지 2mm만 꽂히게 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만 고무바킹이 있고요. 그 뒤에 까만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침을 가놓다가 이렇게 흘리셨을 때 손으로 침을 집으면 이 침이 안 잡힙니다. 너무 작고 그리고 침끝을 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침을 잡아 올리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관과 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혹 보면 손으로 침을 이렇게 자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손으로 놓으신 분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맞는 환자가 통증이 몹시 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뭔가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아프지 않게 자극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침관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침관을 이렇게 잡으시고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침을 하나 딱 빼서 굵은 쪽이 먼저 들어가도록 집어넣으신 다음에 똑바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간혹 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고장이 아니라 침 끝이 그 스테인레스가 너무나 많이 펴진 겁니다. 그럴 때는 침관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침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도 또 다시 침을 다 맞고 나서 20분 정도 있다가 침을 빼시게 됩니다. 빼신 다음에도 이렇게 다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침을 언제 빼고 어떻게 소독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침을 이렇게 맞기 전에는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고 소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훨씬 더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물러 주실 때는 그냥 주물러 주셔도 좋지만 이런 지압봉 같은 걸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신 다음에 알코올 스펀지로 깨끗이 닦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넣고 나서 20분 있다가 20분이나 30분 있다가 침을 빼시게 됩니다. 빼시면 어느 자리에서는 피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피가 나오는 것은 좋은 효과로 보니까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알코올 스펀지로 깨끗이 닦으시면 되겠죠. 근데 간혹 침 맞은 자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멍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끝이 모세혈관을 약간 다쳐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알코올 스펀지로 이렇게 소독을 하신 후에 앞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앞봉을 딱 그 자리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침을 어떻게 소독하냐면 물론 한 번 쓰고 버리면 제일 좋지만 경제적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럴 경우는 그 침을 맞은 침을 모아두셨다가 나 혼자만 그 침 가지고 쓸 때는 그냥 알코올 스펀지에 담갔다가 재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 침을 같이 쓰실 때는 반드시 끓여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끓이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냄비에다가 침 잠길 만큼 물을 부으시고 끓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끓기 시작해서부터 5분 정도를 완전하게 끓이신 다음에 끓는 물을 딱 따라내시고 침이 마르면 핀셋으로 하나씩 어떤 소독통에다가 다시 모아두었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회 내지 30회 정도 쓰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더 많이 쓰셔도 되지만 침끝이 무뎌져서 맞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20, 30회를 썼다 그러면 새 침으로 교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을 맞고 나서 가끔 손이 이제 침을 맞는 동안에 쩌릿쩌릿하거나 차가워지거나 또는 뭐 근질근질하거나 또는 뭐 조금 화끈화끈하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침에서 얻는 기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 30분 있는데요. 단 침 어느 한 자리가 유난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거나 땡기면 이것은 그 자리가 잘못됐거나 또는 침끝이 휘어졌거나 하는 겁니다. 빼고 다시 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침을 처음 놓으실 때는 어느 자리는 조금 더 아프고 어느 자리는 덜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30분 있을 때는 그저 편안해지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뺀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손을 깨끗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피내에 1 내지 2mm만 자입을 했다 하더라도 피내를 뚫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이래서 침을 놓으신다면은 소독 겸 또는 그 원기 증진 겸 뜸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침을 간혹 맞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나 탈진했거나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 있거나 맥박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자, 이럴 때는 침을 놓지 않는 게 좋겠고 수술 직후라든지 또는 출혈이 심하다든지 수면 불면을 하셨다든지 공복시라든지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때때로 임신 중에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은 임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임신 중에는 아주 많이 감정이 예민해 있을 때니까 임신 초반이라든가 임신 말기라든가 이럴 때는 침보다는 압봉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압봉입니다. 자, 압봉은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때문에 그 노출을 막기 위해서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이 코팅을 해서 색깔이 종류로는 색깔이 은색과 금색이 있겠고요. 그 호수의 돌기에 따라서 1호와 2호와 6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1호하고 6호를 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붙이는 범위가 넓으면 6호를 사용하시게 되겠고 이렇게 범위가 좁으면 1호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실 때 일단 상응요법이나 단순 자극은 전부 다 같은 색깔을 쓰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기능을 허실보살을 하는 기맥보살 할 때는 은색과 금색을 섞어 쓰시게 됩니다. 자, 우선 압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압봉은 이런 판에 조그만 테이프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겠고 색깔이 이렇게 은색과 금색의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면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금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건 은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색입니다. 이게 돌기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1호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응요법이나 단순 자극을 쓰실 때는 어느 한 점에다가 만약에 은색을 붙였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은색을 붙이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맥에서 보사법을 쓸 때는 기맥의 흐름에 따라서 은색과 금색을 섞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범위가 넓으면 이렇게 금색, 6호라는 것은 압봉이 이렇게 돌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것을 이제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 부분에다가 내가 여러 개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여러 개, 돌기 여러 개 자리를 이렇게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휘내를 뚫거나 이렇기 때문에, 뚫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이 없어서 초보자들이 가장 즐겨 쓸 수 있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어느 곳에 붙여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은 가슴 부위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겠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무릎 부위에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위들은 그러니까 수지요법의 과정을 익히시면서 이런 앞진기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진기를 꼭꼭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인데 내가 뒷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뒷머리 부분을 이렇게 꼭꼭 눌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느 자리인가가 아주 유난히 아픈 점이 나옵니다. 그 아픈 점을 찾았으면 이 점에 침을 자입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압봉을 하나짜리를 돌기를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데 이런 부위가 좀 목이 아파서 목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나왔다 그러면 넓은 압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붙이시면은요, 이 압봉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테이프에 그 반창고 성분이 떨어지면은 손에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또 특히 로션을 발랐거나 땀이 날 때는 전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붙이시고 한 번 써서 이렇게 끈기가 없어진 그 반창고를 이렇게 떼셔가지고 알갱이만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재활용 테이프를 이용해서 쓰시는데, 대체로 재활용 테이프는 어떤 것을 쓰시냐면 이런 숨쉬는 테이프, 부직포로 돼 있죠. 이런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재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시죠. 자,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알루미늄이 코팅이 벗겨지면은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의 영구적이긴 하지만은 이 색깔이 벗겨질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붙이는 것도요, 내가 신체 부위에 좀 이제 상응 부위에 많이 붙이려면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쭉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쭉 붙여가지고 같이 쭉 붙여놓으면 되겠죠. 지혜를 모아서 활용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봉인데요. 자, 이 앞봉은 얼마나 붙여야 되고 몇 시간 붙여야 되고 얼마만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합니다. 자, 앞봉은 대체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신 후에 붙인 직후부터 효과가 있습니다만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극대치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뜨신다 하더라도 효과의 크기는 일정치는 않겠지만 약 4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피부에 알러지, 반창고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30분 정도 붙이셨다가 다시 떼셨다가 4시간 후에 다시 붙였다가 이걸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피부가 좀 강해서 알러지 성분이 없다면 24시간 붙이셔도 관계없습니다. 단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걸 빨아먹는 시기가 있죠. 손에 든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가 있죠. 그럴 때는 앞봉 같은 거 손에다가 붙여서 빨아서 넘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면서 쓰시는데요. 앞봉은 정말 초보자가 쓰기에 정 편합니다. 아프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때와 장소가 필요가 없죠. 이래서 이제 쓰시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나 또는 미미하게 계속해서 병이 진행될 때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봉을 활용하시는데 이 앞봉만큼은 손에다가도 붙이지만 몸에다가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아픈 자리에 직접 붙이실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픈 자리에도 직접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증뿐만 아니라 염증 있는 자리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조그만 상처 난 자리에다가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먹는 데도 좋고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벌레 물려서 이렇게 가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오르면 그 자리에다가 앞봉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가려움증도 싹 없어지고 물린 자리도 아주 깨끗하게 없어져요. 자, 그래서 몸에다가도 직접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자녀분 중에 얼굴에 갑자기 왕여드름 하나가 탁 나가지고 고민스럽다 그러면 잠잘 때 그 자리에다 딱 하나 붙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여드름이 싹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봉은 손뿐만 아니라 몸에도 직접 쓰실 수가 있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붙이면 그 반창고 성분 묻었던 게 피부 호흡이 안 돼서 피부가 좀 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거품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누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저 편안하게 붙여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봉이 은색과 있고 금색 있고요. 1호화, 6호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한 가지 색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조금 고급으로 올라가셔서는 은색과 금색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아주 만성적인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럼